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면증과 멜라토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밤늦게 퇴근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 보통 11시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새벽 한두 시가 금방 훌쩍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활 패턴이 이렇게 오랫동안 굳혀져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은 일찍 자고 싶어서 일찍부터 누워 있어도 뜬 눈으로 새벽 4시 정도까지도 잠을 못 드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뭐 명상 소리 같은 것도 틀어놓고 아니면은 ASMR 소리도 이렇게 틀어놓고 있어도 다 들을 때까지 잠을 못 자고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다가 알게 된 게 멜라토닌인데 수면 관련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 때 신경 안정 등의 효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들은 제품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리뷰를 만든 적이 있었던 제품도 보면은 크게 체감하는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냥 수면의 보조적인 역할만 하겠구나 이 정도 체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멜라토닌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과는 반대로 실제로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호르몬이에요. 수면과 직결된 호르몬이기 때문에 먹고 나면 한두 시간 안으로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면 처방약으로도 이렇게 국내에서는 처방받을 수도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더 관심이 생기고 정보도 많이 없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멜라토닌 시장이 꽤 커요. 외국에 오랫동안 살다 오신 분이나 시차를 왔다 갔다 하시는 스튜어디스 분들은 이 멜라토닌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고 한번 외국에 나가면 이렇게 사재기를 해올 정도로 이 효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이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송과샘에서 만들어지는 잠들기 전에 우리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잠에 들게 도와주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이 멜라토닌은 시신경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라서 분비량을 조절을 해서 어두워지면 분비되기 시작해서 새벽 2시에서 4시 정도의 최고조에 달하고 다시 아침에 해가 뜨면 점차 분비량이 감소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따라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어야 잠이 오는 것이고 수면뿐만 아니라 수면 중에 우리 몸이 치유되는 생체 활동에 전반적인 관여를 하게 됩니다.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23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이 멜라토닌은 수면에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 수면 지연 시간을 짧게 줄여준 반면에 수면의 질은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시차 적응은 우리 신체 내부의 시계가 시간대와 동기화되지 않을 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멜라토닌은 우리 신체 내부의 시계와 시간 변화를 동기화시켜줘서 시차 적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개 이상의 시간대를 여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11개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멜라토닌이 시차 적응의 영향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멜라토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우리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이 5-HTP로 전환이 되었다가 세로토닌, 멜라토닌 순서대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돼요. 우리 몸에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이 부족하거나 5-HTP 세로토닌으로의 전환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 이 멜라토닌이 생성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세로토닌이 왜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알려져 있잖아요.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겪으시는 이제 신경계 관련 정신과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면증을 함께 겪는 이유도 이것과 같은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최종 종착지는 멜라토닌의 생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멜라토닌을 직접 복용을 하는 것이 가장 수면에는 효과가 좋고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재흡수를 억제시켜주는 이노시톨 등과 함께 복용을 해주면 멜라토닌을 스스로
만드는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멜라토닌을 어떤 것을 구매를 해야 될까요? 외국에는 이런 제품들이 정말 많고 효과도 월등한데 트립토판이나 이노시톨, 테아닌 등과 같은 이 멜라토닌의 합성을 도와줄 수 있는 원료들이 빠진 제품들이 많고 이런 제품들을 함께 챙겨서 드시려면은 좀 비용적으로 더 가격대가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번거로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국내에서는 식물성 멜라토닌들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트립토판이라던가 이노시톨, 테아닌 등이 함께 배합된 제품들도 있으니까 가성비나 편리함을 추구하신다면은 식물성 멜라토닌 검색해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드릴게요. 그럼 멜라토닌은 어떻게 복용을 해야 할까요? 저용량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0.5ml에서 1ml 정도로 시작을 하셨다가 효과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할 때 뭐 1mg씩 조금 증량해서 3mg 정도까지 증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부작용은 없고요. 안전하고 독성이 없고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안전하다라고 밝혀져 있어요. 또 중독성이 없고요. 연구에 따르면 3.5년 동안 2에서 10mg을 꾸준히 이 멜라토닌을 복용했던 연구에서도 부작용이 별다르게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복용에도 크게 부작용이 없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다른 호르몬하고는 다르게 이 멜라토닌은 복용을 한다고 해서 우리 몸의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생성 능력을 저하시킨다던가 하는 부작용도 없다고 합니다. 또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볼게요. 이 멜라토닌을 복용하실 때 혹시 항우울제라던가 이미 수면 보조제나 진정제를 드시고 계신 경우 또 항경련제나 아니면 혈액 희석제, 혈압약, 경구 피임약, 당뇨병 치료제,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계시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되고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 멜라토닌이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구할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 식물성 멜라토닌과 테아닌, 이노시톨, 트립토판이 배합된 멜라크리즈라고 하는 원료의 제품이 뉴트리코어사에서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2주 정도 먹어봤는데요. 이 제품이에요. 멜라바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요 한 알에 식물성 멜라토닌이 1mg 들어있고 아까 복용법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1mg이니까 하루에 한 알 정도 드시다가 효과가 없으면 이제 양을 늘려서 총 3알까지도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여기 라벨에는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 알만 먹었을 때도 효과가 있어서 그냥 계속 한 알을 먹었어요.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한 1시간 전쯤에 복용을 했고 자야 되는 시간까지 주로 하는 일이 뭐 영상 편집이라던가 여가 생활 하다가 자는 편인데 너무 졸린 거예요. 1시간 정도 흐르면 진짜 잠이 쏟아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거의 자는 식으로 잘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고 뭐 테아닌을 복용을 해보셨거나 하시는 분들 계시면 한 번쯤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새벽 4시 정도에 잠이 들었다면은 이거를 먹고 나서는 1시 반? 거의 12시 반? 그 정도면은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수면 중에 몸이 치유되는 이 생체 활동을 위해서는 거의 10시에서 2시 사이에는 잠을 자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일이 너무 늦게 끝나다 보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는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되게 좋은 보조제인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뭐 자는 게 힘들 때마다 이용을 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